이 책을 조금 선정을 하면서 1년을 해보니까 끝까지 못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욕심이었죠, 제가 너무. 그 1년 클릭도 필요하긴 한데 좀 꼼꼼하게 좀 공부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였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뭐 언젠가 한 번 더 하고 싶긴 한데 철학사를 이렇게 지나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철학사를 공부한다라는 거는 전체 이렇게 맥락을 얼마만큼 짚어낼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조금 개론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이 책은 저기 단권으로 되어 있죠. 저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단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저게 이제 들고 다니기가 용이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나눴죠, 출판사에서. 원래 한 권인데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두 권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면 어렵지 않게 이제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교재입니다. 강의안인데 이 책의 장점은 이런 책에 비해서 이 책의 장점은 저자들이 두 사람이 썼는데 저자들이 자기 나름의 일정한 관점으로 연결하는 연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철학을 이제 조각이 나 있는 느낌이 아니라 철학 전체를 이렇게 꿰는 능력이 상당히 탁월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의 이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12주 할 때 거기에 포커스를 조금 맞춰서 이렇게 철학사를 이렇게 좀 깰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왜 이제 이 주제가 나와 이 사람이 등장하면 그 다음에 왜 이 사람을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핵심적 개념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세부적인 어떤 지식을 상대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깰 수 있는 시를 마련한다,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정보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걸 이제 전제로 하는 거죠. 읽고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면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철학사를 통해서 철학함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제가 조금 예시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그거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을 하시라, 12주 동안. 그래서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책을 반드시 읽고 오셔서, 기본적인 정보는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과, 믹스를 시켜서 내가 잘 이해를 했는지 하는 것을 이제 점검하고, 또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고요? 흐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내용적인 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이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이제 그걸 이제 철학사적 어떤 이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철학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철학함이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큰 흐름이 있는데요. 하나는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철학을 하는 거예요. 철학적 개념.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인데요. 그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철학을 하는 게 하나 있고, 철학적 행위를 가지고 철학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억지 구분이긴 한데 그게 사실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철학사라고 하는 흐름에서 확실히 나타나는 그 철학 그 분과, 철학 분과라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학문으로서의 철학 분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과학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 이론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철학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때 이제 이거예요. 하나의 학문 분과로서의 철학, 이것에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일단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보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책을 하나 읽어도 철학 개념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론을 읽을 때.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의 글을 읽는다 해봅시다. 영화 평론을 읽어도 심지어는 그 철학 개념이 등장해요. 이건 뭔가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철학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이 학문 분과로서의 이제 그 개념에 대한 분석, 개념을 중심으로, 물론 이제 작가님 협소하게 제가 말씀드리긴 하지만 개념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따로. 이제 이게 실제로 있죠. 이 영역은 아주 특수한 영역이고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그래 철학도 박사를 하는 거죠. 그쪽에. 누구를 전공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베냐민 같은 푸코 뭐 이런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베냐민 푸코, 그다음에 이제 아감벤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 전공했습니까? 이런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뭐 전공했습니까? 누구 전공했습니까? 이런 물어보거든요. 그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질문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당신 철학에서 어떤 전공이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철학이 뭐 누구를 전공하고 연구하고 그런 학문은 아닌데 원래. 그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이게 철학이라는 건 사실은 삶의 기술의 문제죠. 이제 기예라고 보통 얘기하는 아트다. 삶을 어떻게 영위해 갈 것인가에 대한 기예이죠.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사는 게 아니라 삶을 이제 자기의 나름의 이제 탁월성을 가지고 아르테라고 그러는데, 그걸 탁월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철학인 거거든요. 그것도 원래. 이제 이거는 오래된 전통이에요. 철학적인 행위로서의 이게 삶의 기회로서의 이제 이 철학은 분과로서의 철학보다 훨씬 역사가 깊습니다. 개인적으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네, 들어오십시오. 삶의 기술이라는 걸 개인적으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제 정치가 되는 거예요. 정치가. 그래서 철학이라는 거는 철학적 행위, 철학함이라는 것은 사실 정치라고 하는데 이제 초점이 상당히 더 많이 맞춰 있는 것이었어요. 원래 철학하는 거. 공자님을 봐도 그렇고 이제 뭐 고대로 갈수록 소크라테스를 봐도 그렇고 다 정치적인,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그런 얘기죠. 뭐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약간 중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너무 이원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철학이라는 게. 한쪽에서는 학문을 중요하게 여겨서 디테일에 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원문을 확실하게 점검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엄밀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요구를 하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공격하냐면 학자들이 철학을 말아먹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삶의 어떤 능력, 힘의 역량, 니체처럼 삶에 힘을 줄 수 있는 것이야 되겠죠. 자기 의지를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힘,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론 싸움 하다가 또는 테크니컬한 어떤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다가 철학의 영역을 너무 협소화 시켜버렸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